오늘 글로우라는 컴파일러를 소개할 김정호입니다. 네, 오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로 나눴는데, 주로 이제 두 번째 글로우 컴파일러 이 부분에서 비중이 많고, 이제 컴파일러라고 소개를 했고, 페이퍼도 그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페이퍼 안에 보면 이제 런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소개하고, 컴파일링 결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우라는 이름은 이 컴파일러의, 이 컴파일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 컴파일러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그래프 로어링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어,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NN 오퍼레이션을 각각 백엔드마다 구현하는 게 이제 버든이 크니까 다양한 NN 오퍼레이션들을 리니어 알지브라 오퍼레이션으로 쪼개서 어, 각각 백엔드 컴파일러의 구현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철학을 기본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관리하고 있고, 파이토치의 백엔드로 구성돼서 파이토치에서도 이제 파이토치 모델을 바로 글로우에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논문을 읽다 보면은 카드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서버를 하면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서버뿐만 아니라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NXP에서 이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원동식 님이 다음에 발표하실 때 많이 다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개괄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어, 그래서 다음 컴파일러로 통칭되는 이 오프라인 SDK에서 AOT와 JIT를 모두 지원하고, 그리고 인풋으로는 오닉스와 카페2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아마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 당시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만 이제 지원된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은 아직 지원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겟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최적화가 모두 지원이 되고 네, 다양한 하드웨어 백엔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JIT 컴파일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강조를 좀 하는데 이, 이제 이 레포지토리 가보면 강조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이제 이 어, 런타임에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른 TBM이나 XLA랑 비슷하게 처음에 하이 레벨 IR로 이제 그래프를 변환하고 이거를 로우 레벨 IR에서 이제 인스트럭션 레벨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각 타겟 하드웨어에 맞춰서 이제 백엔드에 대해 코드 생성하는 그런 구성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각각 프레임워크에서 들어오는 모델 인풋으로 하이 레벨 IR을 생성하고 이제 그 하이 레벨 IR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노드 로어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을 리니어 알지브라 오퍼레이션을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오퍼레이션에서 추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젠이라는 과정에서 이 하이 레벨 IR을 다시 이제 또 로우 레벨 IR로 바꿔주고 이제 로우 레벨 IR에서부터는 메모리 정보를 들고 있어서 메모리 관련된 최적화를 여기서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각각 백엔드에 맞춰서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IR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른 TPM이나 어떤 컴파일러에서 있는 그런 다이렉트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노드는 이제 오퍼레이션 그리고 센서들을 이제 나타내고 센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IR에서는 타겟 인디펜던트, 디펜던트를 모두 그래프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노드 로어링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 노드 로어링이라는 게 로우 레벨 IR로 컨버팅하는 게 아니라 노드 로어링을 해도 여전히 이제 하이 레벨 IR로 이제 하이 레벨 IR에서 노드 로어링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 이 노드 로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렐루나 SGD 다른 여러 복잡한 오퍼레이션들을 그 따로따로 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쪼개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같은 오퍼레이션이 있으면은 이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애드 이렇게 쪼개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이제 이 그림을 놔뒀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 SGD를 로어링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SGD인 거를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 부분인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링을 로우 레벨 IR로 변환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이 레벨 IR에서 계속 남겨두고서는 로어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 하이 레벨 IR에서 로어링을 한 다음에도 하이 레벨 IR에서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어링이 된 하이 레벨 IR을 로우 레벨 IR로 바꾸는데 이제 이때부터 메모리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 최적화를 여기서 진행하고 어, 레이턴시 하이딩 같은 스케줄링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메모리 제거를 여기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 로우레벨 IR 구성된 거를 보시면은 이 옆에가 하나가 어, 펑션이라는 단위인데 여기서 디클레어 섹션에서 그 전역 변수 같은 메모리 리전을 들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개념의 그런 메모리 영역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메모리 영역은 in, out 같은 그 퀄러파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명시해줘서 나중에 옵티마이저가 이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어, 메모리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굉장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아이템들은 이제 패스 형태로 구성돼서 각자 패스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입력해줘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DC, CSE 같은 것들 다 지원하고 이런 트랜스포즈나 콘텐 노드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오퍼레이션에 푸징하거나 폴딩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디텍션에서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풀링 노드 같은 경우 풀링 노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렐로와 풀링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어, 이제 풀링의 입력 텐서가 작아지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그레이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이 필요 없으니까, 이때 바이패스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 레벨에 최적화시킵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최적화는 주로 이것도 뭐 폴딩이나 불필요한 오퍼레이션들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디퀀타이즈 한 다음에 다시 또 퀀타이즈 하면은 이것도 그냥 그 스케일링 같은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어, 떤 스케일링 같은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 다른 오퍼레이션들에게 폴딩 시킨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드 스토어 엘리미네이션 같은 로우 레벨 IR에서는 이제 또 스토어가 필요 없는 스토어 같은 거 제거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메모리 해제를 빨리 해주는 디얼로케이션 호스팅, 그리고 버퍼 쉐어링, 그리고 오퍼레이터 스태킹 같은 최적화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타임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비중을 차지하는데, 처음에 이 컴파일러 자체가 이런 런타임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매니저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파티셔너에서 런타임의 네트워크를 여러 서브 그래프로 잘라주고요. 그래서 이때 그 호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각각의 하드웨어에 맞춰서 서브 그래프를 호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모델 간 데이터 이동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너에서 각각의 이제 서버 내에 있는 가속기나 타겟 디바이스에 매핑을 시켜주는데, 잘라진 서브 그래프들을 어떤 것은 모델 레벨로, 어떤 것은 이제 데이터 레벨로 병렬성을 고려해서 매핑해주고, 그리고 JIT 컴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서 코드 생성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저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 로드해주고, 모델을 각각의 하드웨어에 로드하고, 이제 메모리 트랜스퍼 같은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세큐터가 각각의 그 모델 서브 네트워크들이 실행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서브 네트워크 인풋이 만약에 레디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이전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부터 인풋이 준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풋이 준비가 되면 해당 서브 네트워크를 트리거하는 그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컴파일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모델은 레지넷 50과 VGG19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텐서플로우 그리고 TVM을 비교했습니다. TVM은 오토 튜닝 끈 상태로, 백엔드는 LLVM 6.0,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XLA를 킨 상태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로우가 당연히 이제 자기 페이퍼니까 가장 좋다고 이제 결과를 언급하고 있고, TVM은 오토 튜닝을 안 켜서 그런지 한 30%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이 텐서플로우가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이유는, 텐서플로우가 이제 A겐을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 투 컬럼, 임투 컬 이 부분이 그 오버헤드로 적용해서 이게 많이 느려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많이 돌려보진 못했는데 일단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유닛 테스트나 리그레션 테스트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 돌고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제 제목은 컴파일러인데 생각보다 런타임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현이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TVM하고 결과 비교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직접 해보시기도 하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 돌려보니까 너무 인터페이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글로우가요? 아니면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이거를 제가 인셉션 VC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음,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글로우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인풋 데이터나 출력 데이터 같은 것, 출력으로 나오는 코드 같은 것들 예제 같은 거 혹시 어디 공개된 거 있나요? 올려져 있는 거? 잠시만요. 이 레포지토리 보시면은 이 레포지토리 오픈인데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 네, 네, 이 그 어떤 레포지토리 코드가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AOT라는 걸 돌리시면은 나오는데 이 어떤 코드라고 하시면은 이제 백엔드 생성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드라이빙 펑션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드라이빙 그냥 그 네트워크 실행하기 위한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냥 바이너리만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너리 오브젝트 파일로 나오나요? 그냥 빈 이렇게 나오던데요. 바이너리 딱 이렇게 나와서 JIT 컴파일을 제가 안 돌려봐가지고 그것도 사실 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런타임이 있어야지만 저 코드 컴파일된 코드를 돌릴 수 있는 형태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냥 정말 그 엣지 디바이스까지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 런타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레벨에서만 돌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를 원동식 님이 다음 주에 해주실 것 같은데 NXP에서 그런 거 그걸 튜닝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데모 같은 것. 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TBM이랑 가장 다른 점은 역시 TBM은 그 오토 튜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굉장히 기능을 많이 넣어서 그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글로우로 해가지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런 쪽들 예제 같은 것들도 혹시 공개돼 있나요? 그거 여기 계시는 이재민 님이 그 동영상도 올려주셨던데 그래요?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어, 어디 학회 같은 데서 발표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재밌. 저희는 그런 거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처음에 예, 대부분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나 대부분들이 보면 인풋 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인풋 노멀라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네트워크의 일부인가 아닌가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예. 있는지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 그 최적화 리스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폴딩 같은 거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보면은 그런 노멀리제이션 같은 거는 웬만한 건 다 여기서 다 이제 폴딩이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캐시 효율 같은 거 생각하면은 레이어들 다 퓨즈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하는 게 유리하긴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하여튼 그게 그 ONX 파일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레스넷 모델 익스포트해서 보면 그냥 네트워크만 딸랑 있지 그 인풋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출력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들이 없잖아요. 그런 어, 것들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네트워크 실행해가지고
그냥 뭔가 텐서만 쭉 던져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후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코드들도 같이 어떤 뭔가 메타데이터를 뭔가 추가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그런 결과가 같이 출력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아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마도 어, 보시면은 CPU, 이제 서버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 파이프라인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웬만한 건 다 파이프라이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아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풋으로 받는 게 다 ONX 아니면 카페2 이런 것만 받으니까 그 부분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아, 네, 그러니까 그 ONX에 부분, 사실 정보가 되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되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SGG 같은 것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글로우는 저 트레이닝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거 아직 보면은 그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원할 게 아직 그러니까 구현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고요. 로드맵에 아직 남아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기능이 강력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원은 되는 건데 아직 구현이 네. 완성된 건 아닌 것.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그 텐서플로우랑 글로우랑 비교했을 때 아까 IM2칼이나 뭐 메모리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차이 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부분 IM2칼 뭐 다크넷 같은 코드 봐도 IM2칼 같은 걸 쓰고 있긴 하던데, 네. 지금 그 의견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최적화된 메모를 쓰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최적화된 컨볼루션을 쓰는 게 더 빠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요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컨볼루션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IM2칼 맨멀로 구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사실 그냥 논문에 있는 그 언급을 그대로 옮긴 거라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레슨넷이면 거의 컨볼루션하고 레지듀얼 커넥션밖에 없는데, 거기서 네네. 어느 부분에서 최적화가 됐을지가 사실 잘 별로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한 2년, 3년 된 페이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기능적으로는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파일 결과를 비교한 거는 지금 현재 엑스엘에이나 TVM이랑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엑스레이도 초기고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봤을 때는 그거를 컨볼루션을 바로 컴파일해서 그 X86 코드로 바꿨다고 하면은 좀 뭐 멤버는 어쨌건 간에 CPU에 좀 더 빨리 돌아갈 테니까 CPU에 좀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읽히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 이제 엑스레이 놓고 돌려보면은 이게 뭐 CPU일 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GPU로 넘어가면은 실제 런타임에서 뭐 위노그라드나 FFT 써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아직 타겟 디펜던트가 강해서 그건 또 따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맞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텐서플로우가 더 빠를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한 몇 년 전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보다 좀 빨리 돌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게 네. 빨리 도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파이토치가 위노그라드를 빨리 적용했거든요. 근데 위노그라드는 메모리 네. 아니라 컨볼루션 직접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 파이토치가 잠깐 텐서플로우보다 빠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위노그라드 적용하면서 둘 다 똑같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은 컨볼루션 다이렉트로 구현하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시기가 그때랑 맞물리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 뭐 들어보니까 지금 텐서플로어에서 뭐 돌려보면은 백엔드로 뭐 어떤 컨볼루션은 이제 그냥 잼 바로 돌고 어떤 컨볼루션은 위노그라드도 FFT로 도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질문 더 없으신가요? 예, 제가 사실 원래 인셉션 보이스를 돌려서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해서 좀 굉장히 저도 아쉽습니다. 어, 질문 더 없으시면 이대로 끝내는 걸로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곧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